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돌잔치까지 오게 되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렵게 임신하며 눈물로 보냈던 기간도 그렇고 출산하던 날도 먼저 떠나신 엄마 생각에 눈물 마를 날이 없었죠. 거기다 막상 그렇게나 바라던 아이를 낳고 나니 초보 엄마라 육아가 어찌나 힘든지 하루하루 쉽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 하루를 꼽으라면 바로 우리 아들 첫돌 잔칫날이다 싶습니다. 양가 모두 기다리셨던 첫 손주였기에 저희는 서울 한복판 5성급 호텔 연회장에서 아들의 돌잔치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축하하는 의미가 중요하기에 돌잔치가 그렇게 화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저희 시댁이 워낙 손이 크고 기대가 많으셨거든요. 예, 돌잔치 어디서 할 거니? 그날 내 손님들도 많이 올 거니까 호텔에서 해라. 호텔이요? 어머니, 그래도 호텔은 좀 과하지 않을까요? 저희 결혼식도 호텔에서 안 했는데.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우리 장손 첫돌인데. 아무 데서나 할 수는 없지. 요즘 애들 돌잔치 하면 안 오려는 사람들 많은데 사람들 부르려면 호텔에서는 해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호텔에서 해라. 알겠지? 그렇게 말씀하신 시어머니께서 아이 한복이며 장식에 컨셉까지 직접 계획하고 주도하셨어요. 남편도 아이 돌잔치에 무슨 돈을 그렇게 쓰느냐며 적당히 하자고 했었지만 워낙 뽐내고 멋부리기 좋아하는 시어머니와 동서가 이미 그날 입을 옷까지 맞췄다고 설레발을 치는 바람에 도저히 저희가 말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머님도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신 거니까 저도 이해하려고 했죠. 그렇게 시어머니가 열심히 준비한 돌잔치 당일이 되고 저는 분주하게 손님을 맞고 아이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돌잔치 때문에 일찍부터 일어나 움직여서 그런지 그날따라 아들의 컨디션이 영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애가 자꾸 보채고 오는 바람에 저는 아이를 챙기느라 친정아빠에게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돌잔치 당일에도 아빠가 어쩌고 오시는지 제대로 물어볼 겨를도 없었죠. 시어머니는 한 달 전부터 새 옷을 해 입으신다, 미용실을 가실 거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었기에 저는 괜히 저희 아빠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고물상을 운영하시며 늘 편한 것만 찾으시다 보니 꾸미는 것과는 거리가 먼 아빠가 어쩌고 오실까 싶었거든요. 아빠 동훈이 돌잔치 날 입을 옷 있어? 이참에 나랑 쇼핑이나 갈까? 아이고, 됐다. 아빠 옷 많아. 나도 예쁘게 차려입고 갈 테니까 걱정 말아라. 아빠는 걱정 말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지만 저는 솔직히 그게 더 걱정이었어요. 우리 아빠 제대로 된 양복 한 벌 없으실 텐데 어쩌고 오시려나 싶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제가 나쁜 딸 같아 보일 겁니다. 아빠한테 옷 한 벌 사드리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그런 걱정을 하냐고요. 하지만 제가 걱정한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저는 아빠가 너무 소중하니까 그 소중한 사람이 혹시라도 누군가의 시선 속에 상처받는 게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돌잔치 직전에서야 아빠를 발견한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 저기 저 사람 사돈 어른이세요? 세상에, 저게 대체 무슨 꼴이니? 아빠는 평소처럼 허름한 구두와 허름한 점퍼 차림이셨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아빠가 갖고 계신 옷 중 가장 깨끗한 옷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지만 남들 눈에는 그저 허름한 차림새일 뿐이겠죠. 그렇게 제일 늦게 나타나신 아빠의 초라한 모습에 시어머니와 동서가 깜짝 놀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아직도 고물상 하세요? 아, 그럼요. 아직도 하고 있죠. 사돈은 참 변함없이 한결같으시네요. 차림이며 여러모로 말이에요. 변함없이 한결같은 게 제 장점입니다.
그럴 게 아니라 어디 주방 가서 박스라도 얻어다 드릴까요? 어머, 그러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빈손으로 가시면 아쉬우실 거 아니에요. 사돈어른, 가실 때 꼭 박스 챙겨가세요. 비웃음이 명백한 시모와 동서의 말에 저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며 화라도 내고 싶었지만 속도 없이 웃고 계신 아빠를 보며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허허, 정말 그럴까요? 아이고, 제 생각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감사하네요. 사돈 덕분에 빈손으로는 안 가도 되겠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일단 돌잔치부터 즐겨. 아빠, 손주 보셔야지. 아, 그래. 우리 손자부터 봐야지. 아이고, 우리 동훈이 드디어 1살이 되었구나. 드디어 돌을 맞이했어. 우리 동훈이 이 할아버지가 선물 가져왔지요. 다행히 아빠는 시모와 동서의 말에 별 타격이 없으신 듯 허허실실 웃고 마셨습니다. 평소에도 워낙에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이라 남들이 무슨 말을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손자의 돌잔치 날에도 본인의 차림새보다 손자를 위한 선물을 신경 쓰셨을 아빠의 두 손에는 모두 저와 아들을 위한 선물만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에게서 선물을 건네받은 저는 순간 거칠거칠한 아빠의 손을 잠시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떠올려 보면 아빠의 손은 늘 거칠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빠의 손을 맞잡을 때마다 따가워했던 기억이 있었죠. 아빠의 손은 굳은 살로 뒤덮여 투박했고 세월에 쓸려 거칠었지만 그런 아빠의 손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빠의 손을 참 좋아했죠. 사실 어릴 적 저희 집은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어요. 저를 낳고 얼마 안 되어 돌아가신 엄마를 대신해서 아빠가 홀로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아빠는 혼자 돈을 벌어야 했고, 저를 키워야 했고,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빠는 한 번도 제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루 종일 고철 수레를 밀며 피지를 주우시다가 다치셨던 날에도 고된 공사판 노동에 밤마다 파스를 붙이며 끙끙거리시던 날에도 아빠는 항상 제 앞에서 웃기만 하셨습니다. 우리 현정이 오늘은 학교에서 뭐 배웠어?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아빠는 없는 살림에도 늘 저를 살펴주셨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시절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야 했는데 아빠는 매번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없는 솜씨에도 손수 제 도시락을 싸셨어요. 김치에 밥을 볶아서 계란 후라이를 올린 도시락을 식지 않게 이불 밑에 넣어놓고 일을 나가곤 하셨죠. 하지만 저는 어린 마음에 엄마들이 싸주었을 화려한 친구들의 도시락을 부러워하며 아빠의 정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나중에서야 그게 얼마나 큰 정성이고 사랑이었는지 알았죠. 아빠가 하나뿐인 계란 후라이를 나한테만 양보하고 본인은 누른 밥에 쉰김치만 드시고 계셨다는 걸 아주 늦게 알았거든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가 힘든 상황에서도 얼마나 저를 열심히 키워오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키워내느라 아빠는 고생만 하고 뭐 하나 가져본 것도 누려본 것도 없으셨죠. 저의 졸업식, 입학식 날마다 빠짐없이 학교로 찾아오셨던 아빠는 그때마다 여기저기 해지고 낡은 차림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매번 새 신을 신고 새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여유가 생겼을 때에도 아빠는 자신에게만 늘 인색하셨죠. 반면 저는 그런 아빠의 사랑을 담뿍 받으며 사랑도 관심도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빠가 늘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웠어요.
아빠의 거친 손은 저를 위해 희생한 노력의 대가라는 걸 알기에 감사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런 아빠가 제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죽지 않는 당당한 삶의 태도였습니다. 누군가가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비웃더라도 저 하나만 당신을 믿으면 된다는 아빠의 한마디가 저를 그렇게 자라게 했죠. 하지만 그런 아빠가 남에게 비웃음을 사는 일은 여전히 제게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물며 저희 아빠를 우습게 여기는 대상이 시댁 식구들일 때는 더더욱 말이죠. 그날도 그랬어요. 어머나, 손님들이 많이 오셨네. 거 봐라. 호텔에서는 해야 손님들이 오신다니까. 요즘 누가 식당에서 돌잔치 하니 이왕이면 이런 데서 해야 면이 살지. 그러게요. 예상보다도 많이 오셔서 너무 정신이 없네요. 예. 근데 너는 화장을 집에서 한 거니? 예. 아이 때문에 미용실 갈 시간이 없어서요. 왜 그러세요? 너무 별로예요? 아휴, 이왕이면 신경 좀 쓰지.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피곤해 보인다. 나 좀 봐라. 아침부터 미용실 다녀온 보람이 있어 보이지 않니?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목욕에 미용실까지 다녀오셨다며 화려한 차림을 뽐내고 계셨습니다. 화려하게 잔뜩 부풀린 머리에 그날을 위해 일부러 맞춘 정장에 목과 손에는 눈이 부실 만큼 반짝이는 보석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죠. 그런 화려한 차림의 시어머니는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계셨습니다. 누가 보면 손자의 돌잔치가 아니라 어머님이 재혼식이라도 하는 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시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온 동서도 무슨 연예인처럼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더라고요. 둘째랑 나는 아침부터 바쁘게 준비했는데 너는 이게 뭐니? 정말 누가 보면 우리가 주인공인 줄 알겠다. 그러게요. 이미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형님, 그래도 오늘은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럼 신경 좀 쓰시지. 뭘, 내가 주인공인가? 주인공은 우리 아들이지. 그래도 옷 갖춰 입고 나름 신경 쓴 건데. 형님이 워낙 수수하게 생기셔서 그런지 옷이 좀 눌리는 것 같네요. 평소에도 동서는 그렇게 제 속을 긁는 편이었습니다. 동서는 SNS 중독에 온갖 유행을 다 쫓아가야 하고 남들의 눈이 제일인 동서는 늘상 화려한 차림이었죠. 비슷한 성향의 시어머니랑 합이 잘 맞아서 저보다는 늘 둘째 며느리를 끼고 다니는 시어머니셨는데 그날 저희 아들 돌잔치에도 동서랑 같이 미용실을 다녀오셨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동서 역시 시어머니 못지않게 화려하고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게 동서는 아주 화려해서 그런가 연예인 같다. 어머, 그래요? 아침부터 준비한 보람이 있네요. 근데 형님, 친정 쪽 식구들은 언제 오세요? 아직 아무도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래, 사돈은 아직이시라니? 아, 금방 오실 거예요. 아까 전화드렸을 때 거의 다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너희 아버지는 어쩜 그렇게 매번 바쁘시니? 이런 날에는 좀 일찍 오셔야 할 텐데 뭐가 그렇게 바쁘신 건지 참. 평소 저희 아빠를 은근히 무시하는 듯 하던 시어머니는 그날 역시 아빠가 늦으시는 걸 가지고 한 말씀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아빠가 빠듯하게 오시는 건 맞으니 저도 할 말은 없었죠. 젊어서부터 바쁘게 사시던 아빠는 환갑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늘 바쁘게 살고 계셨거든요. 이제는 나이도 있고 저도 여유가 있으니 좀 쉬시라고 말씀드려도 아빠는 언제나 제 도움을 거절하고 혼자 힘으로 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에게 용돈 받아서 여유롭게 지내시는 시어머니와 달리 저희 아버지가 더 바쁘실 수밖에요. 그리고 그때 저 멀리서 아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
저기 너희 아버지 아니니? 아, 아빠. 아빠는 평소와 별다를 것 없는 허름한 차림으로 두 손에 작은 봉투와 흙 묻은 종이 가방을 들고서 연회장으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크고 화려한 호텔 연회장 안에 한껏 차려입은 사람들과 여실히 비교되는 아빠의 모습에 저도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런 친정아빠의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놀라 까무러치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나, 사돈 차림새가... 아니, 너는 아버지가 뭐 입고 오시는지 챙기지도 않았니? 그냥 아빠가 알아서 하시겠다고 그래서요. 그래도 날이 날인데 저게 뭐니? 고물상 일이 아무리 바쁘셔도 그렇지.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동서가 한술 더 뜨더라고요. 그러게요, 형님. 사돈 어르신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손자 돌잔치인데. 호텔 돌잔치를 모르고 오셨어요? 누가 보면 여기에 일하러 오신 줄 알겠어요. 목소리 큰 동서의 말을 누군가 들었는지 주변에 있던 손님 몇몇이 피식 웃는 소리가 제 귓등을 때려왔습니다. 순간 제 마음도 얻어맞은 것처럼 멍이 들었죠. 우리 아빠는 겨우 차림새 가지고 무시당할 뿐이 아니신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빠의 옷차림만 보고 무시하는 시댁 식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참 밉더라고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화를 낸다면 아빠는 자기 때문에 제가 좋은 날 얼굴을 붉혔다고 분명 자기 탓을 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아무래도 날이 날이었기에 저는 참아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아빠는 귀여운 손자를 보고 싶어 들뜬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채로 웃으면서 다가오셨어요. 아이고, 현정아. 아빠 아직 늦지 않았지? 오다 보니 길이 막혀서 말이야. 아빠, 우리 현정이 고생 많았다. 그동안 동훈이 키우느라 힘들었지? 아니야, 힘들긴 무슨. 아빠야말로 오느라 힘들지 않았어? 시간 맞았으면 김서방 시켜서 모시러 가라고 했을 텐데. 모시러 오기는 무슨, 너나 김서방이나 둘 다 바빴을 텐데. 그래도 우리 딸 오늘 참 예쁘다. 아빠와 잠깐의 회포를 푸는 사이 제 뒤쪽에서 누군가가 헛기침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셨죠. 제가 저희 아빠와 얘기하는 꼴도 못마땅한 건지 일부러 말을 끊으시는 눈치였어요. 오랜만이시네요, 사돈. 아이고, 사돈이셨어요? 오랜만이십니다. 아니, 저는 무슨 연예인이 있는 줄 알았네요.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아니, 오늘 중요한 날이니만큼 신경을 좀 썼습니다. 예, 아휴, 오늘 아주 아름다우시네요. 예, 근데 사돈은 참 늘상 같으시네요. 변함이 없으세요. 아무래도 호텔이라 남들 이목도 있을 텐데 일하다가 오셨나 봐요? 금방 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다 마치고 왔어요. 오늘은 우리 동훈이 돌잔치인데 제가 빠질 수야 있나요? 정장도 못 챙겨 입고 오신 거 보니 많이 바쁘신가 해서요. 요즘 고물상 일도 경기가 안 좋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사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 참. 여기 호텔 주방에서도 박스 많이 나올 텐데 이따가 좀 챙겨 가실래요? 아이고, 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사돈. 기어이 아빠를 무시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우라통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며 따져 묻고 싶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럴 수는 없었죠. 다행인지 아닌 건지 아빠는 그런 시어머니의 막말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으셨어요.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못하신 건지 아무렴 어떤 말이라도 개의치 않으신 건지
그냥 걱정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시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불편한 상황을 넘기기 위해 제가 다시 말을 끊어야 했습니다. 아, 아빠, 근데 그 손에 든 거는 뭐야? 놔주려고 가져온 거야? 아, 이거? 맞다. 이거 전해줘야지. 별거는 아니고 동은이 선물이다. 봉투는 나중에 집 가서 열어보고 이거는 나중에 동은이 줘. 아빠는 제게 잘 접힌 흰 봉투 하나와 낡은 종이 가방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장난감이네? 바쁠 텐데 뭐 이런 걸 다 사왔어. 별거는 아니고 길 가다가 동은이 생각나서 사 모았던 거야. 아직 이런 거 가지고 놀기는 어리겠지만 이제 돌이니까. 또 세월 금방 아니냐. 어릴 적 저를 키우셨을 때처럼 아빠는 손자를 생각하고 계셨나 봅니다. 예전에도 길 가다가 예쁜 머리핀만 보이면 져주겠다고 그렇게 사들고 오셨던 아빠였는데 이제는 손자 생각에 길에서 장난감을 사 모으셨는지 아빠가 들고 오신 종이봉투 안에는 여러 가지 작은 장난감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바쁘다는 못난 딸 때문에 손자를 자주 보지도 못하시는 아빠가 손자가 보고 싶을 때마다 사 모으신 것들일 거라는 생각에 저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동서가 또다시 비꼬듯 말했죠. 어머, 사돈어른 정말 귀여우시네요. 장난감이라니. 얼마 만에 보는 풍경인지 정겹네요. 근데 돌잔치 선물인데 보통 요즘에는 최소 금반지 아니면 골드바 정도 아닌가요? 그래도 동은이 할아버지인데. 그러게. 그래도 사돈, 호텔에서 하는 돌잔치인데 좀 수준에 맞춰주셨으면 좋을 뻔했네요. 그때는 정말 저도 더 이상 억지로 웃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손자를 생각하는 아빠의 마음이 감사하기만 한데 자기들이 뭐라고 남의 선물을 가지고 떠드는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아빠는 시모와 동서의 말에 일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전히 웃으시며 손자에게 장난감을 흔들어 보였죠. 이거 봐라. 우리 손주 이거 보면 깔깔 웃을 텐데. 너도 어릴 적에 이런 걸 참 좋아했거든. 그때 생각이 나서. 그때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것만 많았잖니. 아빠, 정말 고마워. 그럼 동은이가 정말 좋아할 거야. 금반지니 골드바니 그런 건 어른들 위한 선물이지. 애한테 그런 게 뭐가 필요해? 애들은 장난감이 최고지. 참으려고 애썼지만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동서의 말에 마음이 상한 제 속을 아빠가 눈치채신 건지 제게 눈을 찡긋하시며 웃어 보이셨어요. 괜찮다, 우리 딸.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아빠가 늘 하는 말 알지? 아빠는 세상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딸만 알아주면 돼.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텔 연회장 입구 쪽에서 몇몇 직원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분 대표님 아니셔? 무슨 소리야. 대표님이 여기 왜 오시겠어? 아닌데, 우리 호텔 대표님이 맞는 것 같은데? 직원들이 수근거리자 하객들 몇몇도 그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관심을 갖더라고요. 어머, 저분 여기 호텔 대표님 아니야? 나 TV에서 본 적이 있어. 그런데 대표님이 웬일이시지? 저분 원래 이렇게 행사에 얼굴 안 비추시는데? 그러게, 오늘 중요한 행사가 있나? 호텔 대표님이나 되는 분이 직접 걸음까지 하시고 말이야. 순간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중년의 그 남성이 누구인지 알아본 듯 다들 신기해하며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대충 분위기를 보니 그분이 이 호텔의 대표님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연회장 입구로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구보다 더 놀란 것은 시모와 동서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호텔 대표님이 다급하게 달려와서 찾던 사람이 다름 아닌 저희 아빠였거든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대표는 순식간에 저희 아빠 앞으로 달려와서는 90도로 깍듯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광경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깜짝 놀랐죠. 이 으리으리한 호텔의 대표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깍듯하고 어려워하며 저희 아빠를 대할까 싶었을 테니까요. 시모와 동서도 그런 생각이었는지 둘 다 당황해서 미처 속의 말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호텔 대표라는 사람이 대체 왜? 저 고물상 아저씨한테 웬 사장님? 그렇게 모두의 이목이 저희 아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정장을 입고 수억짜리 시계를 찬 호텔 대표가 낡고 초라한 차림의 아빠에게 굽신거리며 어려워하는 모습에 모두들 궁금증이 동한 듯했어요. 다들 무슨 상황인지 알고 싶었던 건지 순식간에 연회장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온갖 사람들의 말소리로 시끄럽던 공간이 마법처럼 변했죠. 아니, 오 사장님,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허허, 홍 대표, 오랜만일세. 나야 뭐 오늘 여기서 우리 손자 돌잔치가 있어서. 그럼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지 않고요. 제가 미리 알고 있었으면 더 제대로 준비했을 텐데요. 사장님 손자분 돌잔치인 줄도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직원한테 사장님이 호텔에 오셨다는 소식 듣고 곧장 달려온 거예요. 근처에서 모임을 하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멀리 있었으면 어쩔 뻔했나요? 아이고, 바쁜 사람이 뭐하러 나 때문에 오고 가고 해? 나도 홍 대표 바쁜 거 뻔히 아는데. 제가 아무리 바쁘다고 한들 오 사장님을 안 챙기겠습니까? 오 사장님은 제 은인이신데요.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은인 대접을 이렇게밖에 못한 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아이, 은인은 무슨, 내가 뭐 한 게 있나. 그래서 오늘 오 사장님 손자 돌잔치라고 해서 제가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이라도 제가 뭐라도 해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닐세,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지. 뭘 또 자꾸 해주겠다고 그러나. 오늘 여기 연회비는 전부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계약금은 환불 처리될 테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지금부터 여기 제가 위스키랑 와인들 싹 돌리겠습니다. 제 개인 창고까지 털어서 내어드릴 테니까 가족분들이랑 하객분들 전부 부담 없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지 않아도 된다니까 글쎄. 아닙니다. 저 절대로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건데요. 오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저 지금 길바닥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장님 덕분에 저와 여기 직원들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라고요. 사장님이 저희를 다 살려주신 거예요. 그 말에 아빠는 민망한 듯 손사래를 쳤지만 호텔 대표는 여전히 진심 어린 존경의 눈으로 저희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은인을 대하듯 몇 번이나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은혜를 갚겠다고 말했죠. 심지어 그날의 돌잔치 비용을 전부 대표님이 지불하시고 개인적으로 비싼 주류들까지 대접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든 저희 아빠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호텔 대표의 말에 동서는 입을 틀어막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아니, 호텔 대표님이 왜 형님 아버님을 알고 계세요? 은인이라니 대체 무슨 말이에요? 글쎄, 그게 궁금해, 동서? 그럼요, 당연히 궁금하죠. 저뿐만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궁금할걸요? 하지만 저는 동서의 물음에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는 얼굴로 조용히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 사람? 둘째야, 저 남자가 호텔 사장이라는 거지? 예, 그렇대요, 어머니. 근데 호텔 사장이 왜 사돈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니? 은혜는 뭐고, 뭐가 그렇게 고마워서 저렇게 절절 매는 거야? 그러니까요. 저런 대단한 사람이 왜 저런 작업복 아저씨한테... 어머, 일로 온다, 온다. 그때 아빠와 얘기를 마친 호텔 대표가 저에게 다가와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사장님 따님 맞으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해요. 바쁘실 텐데 괜히 번거롭게 해드린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번거롭다뇨. 다른 일도 아니고 오 사장님 가족 일인데 제가 모른 척할 수 있나요? 훌륭한 아버님을 두셔서 참 좋으시겠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는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 잘 알죠. 따님도 좋은 분 밑에서 잘 자라신 것 같네요. 네, 저도 저희 아빠 무척 존경해요. 세상에 어떤 대단한 누구를 데려다 놔도 비교되지 않을 뿐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 사장님을 많이 본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와주셨으니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오시기까지 번거로우셨을 텐데 괜히 죄송해서요. 아닙니다. 지금도 제가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폐가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만 가봐야죠. 그 전에 이건 아주 작은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호텔 대표는 미리 준비해온 금빛 봉투 하나를 제게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서 약수하지만 축의금을 준비했습니다. 아, 이러시지 마세요. 와서 인사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게 무슨... 아닙니다. 오늘은 축하하는 자리잖아요. 오 사장님 손자분의 돌잔치를 축하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사실 더 해드리고 싶은데 다른 분들께 괜히 오해 사게 될까 싶어서 조용히 이것만 드리려는 겁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대표는 끝까지 제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시모와 동서가 다들 그 봉투가 궁금한지 와서 껄떡대더라고요. 아까 우리 아빠가 봉투를 건넸을 때에는 금반지니 골드바니 하며 비웃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호텔 대표는 마지막까지 아빠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장면 하나로 연회장 전체가 뒤집히고 말았죠. 아까 그분이 호텔 대표님이라며? 근데 왜 저런 사람한테 굽신거리고 절을 하는 거야? 저분 대체 정체가 뭐지?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정말. 대표가 물러간 뒤 모두들 쉽사리 입을 떼지 못하고 있던 그 상황에 아빠는 여전히 멋쩍게 웃고만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도 굳은 얼굴로 멍하니 기둥 옆에 서 있기만 했고 동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땅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괜히 나 때문에 돌잔치 분위기가 흐트러진 건 아닌가 모르겠다. 오늘은 우리 손자가 주인공인데 이거 어쩌다 나한테 시선이 몰려버렸네. 미안하다, 현정아. 아빠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오히려 아빠 덕분에 대표님한테 축하까지 받았는데 호텔 대표님이 직접 달려와서 축하해주는 돌잔치가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 아마 여기 있는 손님들 다들 지금 얼떨떨할걸? 내가 망친 게 아니라면 다행인데. 아빠, 너무 멋있었어. 내가 제일 존경하는 아빠가 다른 사람한테도 존경받는 걸 보니까 괜히 기분이 좋네. 저는 머쓱해하는 아빠를 더 띄워드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차림 때문에 괜히 아빠가 괜한 눈치를 보지는 않으실까 싶었던 저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 아빠를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호텔 대표가 약속도 미루고 달려와서 절절맬 만큼 존경한다는 저희 아빠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하는 듯 했죠. 그때부터는 더 이상 아빠의 차림새를 가지고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기어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저에게 다그치듯 묻더라고요. 형님, 솔직히 말 좀 해봐요. 지금 이게 무슨 사이예요? 도대체 사돈어른이 그 호텔 대표랑 무슨 사이냐고요. 누가 보면 목숨이라도 살려준 줄 알겠다고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궁금해해, 동서? 그럼 안 궁금하게 생겼어요? 형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럼 나는 알지. 나도 아빠한테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대체 뭐냐고요. 궁금해서 미치겠으니까 말 좀 해주세요. 사실 우리 아빠가 대표님한테 도움을 좀 주셨거든. 그때 시어머니도 끼어들어 제 대답을 재촉하셨습니다. 도움? 무슨 도움? 어떤 대단한 도움을 준 거야? 저희 아버지가 여기 호텔에 땅을 파셨어요. 땅? 예, 여기 호텔 뒤편 확장된 부지가 원래 저희 아빠 거였거든요. 500평 넘는 부지요. 거기가 원래 저희 아빠 고물상 자리였어요. 사돈어른이 땅이 있었다고요? 500평? 아니, 그 금싸라기 땅이 사돈어른 땅이었다고요? 왜? 안 믿겨? 그럼 우리 아빠가 남의 땅에서 고물상 하는 줄 알았어? 아니, 그야 고물상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동서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남의 땅에서 고물상 하는 거 어려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어느 땅 주인이 자기 땅에 고물상 올리게 해주겠어? 그래서 우리 아빠가 열심히 벌어서 땅 사들이신 거지. 그렇게 고물상을 운영하셨던 거고. 저희 아빠 나름 땅 부자셨어요. 세상에, 너 그런 얘기 나한테는 안 했었잖니. 아빠 고물상 땅이 몇 평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했다는 건가요, 어머니? 글쎄요. 제가 그래야 할 이유를 몰라서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어요, 형님? 나는 그동안 형님 친정 어려운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물어봤으니까 안 했지. 그래서 지금 말해주잖아. 아니, 근데 그래서 사돈어른이 땅을 팔았다고 대표가 저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호텔 측에서 아빠 고물상 땅을 몇 년 전부터 사려고 계속 부탁했는데 아빠가 주변 상인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계속 미뤘었어. 호텔 측에서는 그 땅값의 5배를 불렀지만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거절하셨지. 근데 결국 대표가 진심을 보여서 넘겨주신 거야. 그것도 그쪽에서 불렀던 5배가 아니라 원래 평균 시세대로만. 예? 아니, 뭐 하러요? 호텔이면 돈도 많을 텐데 이왕이면 많이 받으시지. 우리 아빠가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분은 아니시거든. 그때 호텔이 사정이 많이 어려웠는지 그 확장 공사가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아빠는 그냥 그분을 도와주고 싶으셨던 거야. 아무튼 그래서 그때 우리 아빠가 아니었으면 호텔업이 아예 망할 뻔했었지. 그래서 대표님이 우리 아빠를 은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세상에,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오네요. 형님, 금수저였구나. 금수저는 무슨, 내가 무슨 금수저야. 그냥 우리 아빠가 여유가 있으신 거지. 사돈이 그렇게 대단하신 줄은 몰랐다. 전혀 몰랐어. 저희 아빠가 워낙 겸손한 분이시잖아요. 남들 앞에서 뭘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시라서요. 게다가 평생을 아끼기만 하시고 자신을 위해서는 써본 적이 없으셔서 그래서 차림새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는 편이시죠. 아까 그 박스 얘기는 그냥 농담이었던 거 아시죠, 형님? 장난이었어요, 장난. 글쎄, 우리 아빠도 그 말을 농담으로 들으셨으면 좋을 텐데
아빠 속이 어떤가야 나야 모르지 뭐. 세상에, 반전도 이런 대반전이 없네. 이런 건 영화에서도 못 보겠네. 드디어 드러난 아빠의 반전 정체에 다들 많이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하긴 아빠의 행색으로만 보면 아무도 그런 아빠의 재력을 예상하지 못하겠죠. 워낙 겸손하고 검소하신 분이시라 꾸밀 줄을 모르시거든요. 게다가 남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그런 게 중요한 분이 아니시다 보니 오늘 같은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었죠. 저는 아빠가 괜히 무시를 당하는 게 속상해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아빠는 차라리 더 좋다고 하셨습니다. 남들 앞에서 돈 자랑해봐야 돈 나갈 일만 있을 텐데 자기는 다들 불쌍해하고 잘해주니 얼마나 좋겠냐고 우스개 농담을 하곤 하셨죠. 아이고, 이거 홍 대표 때문에 내가 난감해졌네. 이거 더 이상 숨기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냐, 현정아? 왜? 아빠 계속 아쉬운 척해서 덕 보려고 그랬어? 아니, 뭐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남들이 챙겨주면 좋은 거지 않냐? 그래서 사돈도 나한테 폐지 얻어가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공짜로 그런 이득이 있으면 좋은 거지. 안 그러냐? 덤덤하게 말하는 아빠의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기가 감히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스스로가 부끄러우신 듯 했죠. 아니, 근데 그럼 사돈은 왜 아직도 고물상을 한다고 그러세요? 호텔 부지로 넘기셨던 거 아니에요? 아, 그 땅은 팔았죠. 근데 제가 운영하던 곳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두 개요? 예. 아무튼 원래도 나이 드니까 힘에 부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팔아버린 김에 하나만 운영하기로 했어요. 사실 저도 아빠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는 좀 여유 있게 즐기시기를 바랐는데 아빠가 다른 분들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다른 분들? 또 은인들이 있는 거야? 별거는 아니고 그냥 폐지 주워오는 노인들이요. 그 노인들은 저 없으면 힘들거든요. 요즘에는 제대로 고물값 쳐주는 곳도 없고 받아주는 곳도 별로 없어서요. 그래서 그 사람들 눈에 밟혀서 그만둘 수가 있어야죠. 게다가 아빠가 무료 봉사도 하시고 그러셔서요. 그 동네에서는 저희 아빠가 산타 할아버지예요. 아빠 안 계시면 굶으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그분들 걱정에 못 그만두실 거예요. 아마. 내가 그만두면 그 사람들 다 굶어야 할 텐데. 그 생각을 하면 못 관두지. 아마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일 하지 않을까 싶다. 아유,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너무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제가 사돈께서 그렇게 큰일을 하신 줄은 정말 몰라서 제가 무리했습니다. 오늘 제가 한 말들 다 잊어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말씀을요? 내가 무슨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제가 아까 무례하게 했던 말들이요. 남의 차림새를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때는 상황을 몰랐으니까. 그게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네요. 압니다. 괜찮아요. 내가 워낙 복장도 복장이고 사람들 눈엔 그냥 고물상 사장이겠지요. 남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볼지 저도 모르지 않아요. 애초에 꾸미고 와야 할 자리에 이러고 온 제가 잘못한 거죠. 근데 사돈이 이해를 좀 해주세요. 오늘도 일을 하다가 오는 바람에 제가 꾸밀 여력이 없었네요. 아이고, 그러셨겠죠. 사돈이 그동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남들을 돕고 좋은 일을 하시는데 옷 정도야 가볍게 입으실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니 감사하네요. 저 사돈어른, 저도 죄송해요. 진짜
제가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말씀만 해주셨으면 저희가 어딜 감히 그런 말을 했겠어요? 죄송해요. 아이고, 됐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말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원래 남의 말에 별로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요. 저 괜찮습니다. 원래 성격이 그래서 깊게 신경 안 쓰니까 너무 그러지 않아도 돼요. 아빠의 정체를 알게 된 시모와 동서는 서로 앞다투듯 사과를 전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만 아빠는 개의치 않는다며 두 사람을 용서해 주시려 했어요. 아빠보다 마음이 좁은 저는 쉽게 용서를 해주시는 게 아쉬웠지만 그게 원래 저희 아빠니까요. 시모와 동서는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부끄러워하는지 시선을 둘 곳 없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새겨진 건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신이 판단했던 기준이 얼마나 얕았는지를 깨닫는 후회 그 자체였죠. 그리고 그제서야 저는 아빠가 제게 주셨던 흰 봉투를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아빠, 근데 이거 지금 봐도 돼? 아이고, 집에 가서 열어보라니까.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서 그래. 이게 뭐야, 아빠? 그거 우리 손자 돌잔치 선물이다. 그냥 용돈 좀 담았어. 그걸로 아기 장난감도 사주고 고생 많이 한 현정이 너한테도 뭘 해주고 싶어서. 저는 봉투를 열어보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편지나 축의금 얼마가 들어있을 거라 생각한 봉투 안에는 채권 증서, 그리고 제 앞으로 된 적금 통장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통장의 잔액을 보니 눈을 의심할 정도의 금액이 찍혀 있었죠. 아빠, 이게 대체 뭐야? 내가 고물상일 하면서 네 이름으로 조금씩 넣어둔 거야. 너 결혼할 때도 니들끼리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고 아이 낳았을 때에도 내가 해준 게 없잖니. 언젠가 너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모아두었던 거야. 그리고 그걸 이제서야 전해주게 되었네. 아빠에게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된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울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아빠는 한 번도 티내지 않으셨어요. 아빠가 그렇게나 묵묵하게 저를 위해 준비해 왔다는 걸 저는 그동안 전혀 몰랐네요. 그리고 여전히 아빠가 저를 위해서만 살고 계셨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정아, 아빠는 그냥 이대로 행복하단다. 나는 비싼 옷이며 비싼 음식이며 더 바랄 것도 없어. 아빠는 그냥 너와 동훈이한테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을 뿐이야. 그리고 내가 평생 고물상했다고 창피할 것도 없어. 사람들이 뭘 입었는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더 중요하잖니? 그리고 아빠는 고개를 돌려 시모와 동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인데 서로 너무 판단하진 말아요. 그냥 아이 잘 키우는 데 집중합시다. 오늘도 우리 다들 동훈이를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우리 현정이가 김서방이랑 싸우지 않고 둘이서 합심하여 동훈이를 잘 키워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산 저희가 어른 노릇을 제대로 해야겠죠. 맞습니다. 사돈 말씀이 전부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을 제가 잠시 잊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손자를 위한 돌잔치 자리인데 괜히 제 치장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만 염두하고 있었네요. 정작 챙겨야 할 가족에게는 비난을 하고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아온 건가 싶어서 제대로 반성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저도 사돈처럼 남들 시선보다 제 중심을 잡아가면서 살아야겠어요. 시어머니는 아빠의 말에 감명받은 듯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날 제 아들의 돌잔치는 모두의 축복 속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돌잔치가 끝나고 연회장을 떠나던 하객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절대 겉모습만 봐선 안 되겠더라.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사돈이라니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복도 크다. 진짜 부자는 말없이 산다는 말 실감났어.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어요. 아빠는 단 한 번도 내보이거나 큰 소리 치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우리 가족 모두를 바꿔놓았다는 것을요. 그렇게 돌잔치가 끝난 후 며칠 동안 시댁 쪽에서는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시모가 단톡방에 돌잔치 사진을 올리며 우리 손주 최고, 행사도 아주 성공적이었네 라며 떠들썩했을 텐데 그날이 있고서는 이상하게 너무 조용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어색했지만 솔직히 불편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동안 지겨웠던 시어머니 자랑에서 벗어나서 속이 후련했달까요? 그날 연회장에서 아빠 앞에서 초라하게 움츠러들던 두 사람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돌잔치가 끝나고 일주일째 되던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현정아, 오늘 시간 좀 괜찮니? 내가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그날 있잖니. 아무래도 내가 괜히 말실수를 한 것 같아서. 사돈한테는 사과드렸지만 너한테도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다. 내가 네 얼굴 직접 보고 사과하고 싶어. 솔직히 의외였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제 속을 긁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동안 먼저 사과의 말을 꺼내신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랬던 시어머니가 저한테까지 직접 사과를 하시겠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했죠. 그렇게 시어머니를 따로 만나자 어머니는 예전과 달리 아주 조심스럽게 저를 대하셨습니다. 그날 사돈께 너무 신뢰를 범한 것 같아. 너한테도 말이야.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너무 편견이 앞섰던 것 같아. 괜찮아요, 어머님. 아빠는 다 이해하셨어요. 별로 신경도 안 쓰시더라고요. 저도 아빠가 괜찮다고 하시니 상관없고요. 오히려 그게 더 부끄럽더라. 분명 기분 나쁘셨을 텐데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웃으시는데 나는 그 앞에서 무슨 짓을 했나 싶더라고. 그날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미안하신 듯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는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어요. 이건 뭐 사과의 표시라기보단 우리 손주 위해 쓰라고. 내가 사돈께 직접 드리기엔 너무 죄송해서. 저는 그 봉투를 조용히 받았습니다. 아마 아빠는 받지 않으시겠지만 제 마음을 담아 전해드릴 순 있겠죠. 그리고 그로부터 또 며칠 후 동서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달리 만나자는 말 없이 문자 한 통이었지만 평소에 거만한 동서의 태도와는 확실히 달랐죠. 형님, 제가 형님 댁으로 작은 꽃 배달 보냈어요. 카드 안에 쓴 말은 제가 진심 담아서 쓴 거예요. 사돈 어른께 전달만 부탁드릴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동서의 메시지를 보고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동서가 그래도 반성은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돌아보는 용기라는 걸 이번에 시모와 동서도 조금은 배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빠는 여전히 고물상을 운영하시며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매일 트럭에 낡은 것들을 잔뜩 싣고 낡은 작업복에 검은 손으로 폐지끈을 묶으며 땀을 흘리십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제 그 모습을 함부로 우습게 볼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빠가 제게 주셨던 통장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1,000원, 5,000원, 여유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통장에 제 몫을 입금하셨을 아버지. 아버지가 10수년간 통장에 기록하신 내역들을 바라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 속 아빠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고물상 마당에서 작업복 입은 채로 저를 안고 있는 아빠, 교복 입은 제 뒤에서 미소 짓던 아빠, 그리고 지금의 손주를 안고 있는 아빠까지. 세월은 흘렀지만 아빠는 언제나 저와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 우리 아들도 저처럼 아빠를 자랑스러워하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진짜 사람의 가치를 알려준 우리 아빠처럼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